3번부터 보면은 표 3에서 휴가 출발일과 휴가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주말은 빼고 이제 휴가일수를 산정해 주는 거죠. 일단 이데이트 함수하고 워크데이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하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데이트 함수는 개월수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죠. 이데이트 함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데이트 함수를 선언하고 입사일 H3 셀 참조하고 콤마 3일 찍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3개월 후의 날짜가 계산돼요. 2023년 3월 25일로부터 3개월 후의 날짜니까 뭐예요? 45,100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뭘까요? 바로 날짜를 숫자로 환산한 1년 번호예요. 이거는 표시 형식을 날짜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숫자를 날짜로 바꿀 수 있고 날짜를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뜬금없이 이렇게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날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날짜가 나와줘야 되는데 숫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날짜로 나와줘야 되는데 숫자로 나온 거죠. 이럴 경우에는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어디 가서? 표시 형식에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2023년 3월 25일로부터 3개월 후의 날짜를 구한 결과 2023년 6월 25일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함수는 뭐냐면 개월수를 설정해요. 개월수를 설정해가지고 그 개월수만큼 흐른 날짜를 구해주는 거예요. 3이다 그러면은 이 날로부터 3개월 후의 날짜가 계산이 되는 거죠. 워크데이는 바로 지금 워크데이를 써주시면 되는 건데, 휴가 출발일이 2025년도 4월 1일이다. 여기서 이제 물론 날짜 데이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렇게 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025년 4월 1일로부터 더하기 4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4일 후의 날짜가 돼요. 4일 후의 날짜를 더해주면은 뭐 2025년 4월 5일이 나오겠죠? 물론 이렇게 해도 이제 며칠 후의 날짜를 구해줄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4일간 휴가하고 4일에는 주말이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말 제외하고 4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보통 이제 그 더하기 4일 해주면은 그냥 주말까지 다, 주말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4일을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말을 빼고 4영업일간 휴가를 산정하고 싶어. 자, 그럴 땐 바로 워크데이 함수 써줘요. 워크데이 함수를 선언하시고, 워크데이 함수 인수로서 이제 B15셀을 갖다 참조하시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요거 찍어줘요. C15셀. B15셀 콤마 C15셀. B15, C15 해주시면은 요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B15셀에는 날짜로부터 4영업일 후의 날짜를 계산해줘요. 주말 빼고, 주말 뺀 4영업일 후의 날짜를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냥 더하기 4를 했을 때는 처음 5일이 나왔었죠. 근데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하니까 2025년 3월 7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휴가일수 2025년 3월 1일로부터 이제 워크데이 함수를 선언하시고, 워크데이 함수 인수로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죠. 2025년 4월 1일로부터 8일간 휴가를 받았어요. 8일간 휴가인데 8일간 휴가에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주말 제외하고 8영업일 후의 날짜를 구한 결과 4월 9일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4월 1일에서 8일 후의 날짜는 4월 9일이죠. 근데 그 날짜로 구하는 게 아니고 주말을 제외하고 8영업일 후의 날짜를 구해가지고 지금 뭐가 나왔죠? 2025년 4월 11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워크데이 함수문에서 이렇게 영업일수,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수로 계산해가지고 근무일수 후의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말이 아닌 다른 휴일이 있다. 주 중에 휴일이 있어. 그 휴일도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말이 아닌 다른 휴일 지금은 없는 거죠. 그건 주말이 아닌 다른 휴일 없는 거니까 따로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인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4 영업일 후의 날짜, 8 영업일 후의 날짜, 이런 식으로 영업일 후의 날짜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문제 4번에 보면은 표 4번에서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하여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vlookup하고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하라 되어 있죠. 자, 위크데이 함수를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생년월일이 이렇게 있어요. 애기들 생년월일이 있는데, 자,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위크데이 함수 인수로서 이 생년월일 날짜 데이터를 인수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기본 설정 값은 이렇습니다. 지금 날짜 데이터만 넣어주시고 괄호를 닫아주면은 이렇게 요일 번호를 구해줘. 이렇게 1번이 나왔죠. 1번이 나왔고, 이날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본 유형으로 한다면은 일이 났다 그런 경우는 일요일 날이 되는 거죠. 2023년도 3월 5일은 일요일 날이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 유형. 그래서 물론 요 요일 구분표에는 1부터 7까지를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표시해 놨지만, 요거는 이제 다른 유형이고, 기본 유형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요일날은 일요일날은 1이 되는 거고, 이는 월요일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일 번호가 붙는 거야. 이렇게 월화수목금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부터 4까지 갖다가 1부터 7까지 숫자를 매겨줘. 이게 바로 기본 유형이 되겠고요. 기본 유형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기본 유형의 경우에는 생략해도 되고, 콤마 1을 찍어줘도 돼요. 이렇게 콤마 1을 찍어주실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죠. 숫자 1부터 7까지가 각각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2가 나왔다. 2023년 9월 18일은 요거는 월요일 날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여기 요 참조 범위를 참조해가지고 요일 이름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1부터 7까지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되어 있죠. 요건 바로 뭐냐면 기본 유형, 이번에는 2가 돼요. 기본 유형 2. 그러니까 기본 유형은 1번이고 2번 유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숫자 1부터 7까지인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그러니까 월요일은 1이 되는 거고, 화요일은 2가 되는 거고, 수요일은 3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우리 한 주의 시작은 보통 뭘로 봐요? 한 주가 시작되었다를 보통 월요일부터 이렇게 인식을 하죠. 우리 오늘 마침 월요일 날이네요.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고, 일요일까지는 뭐야? 주말이 되는 거죠. 한 주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1부터 월요일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유형을 갖다가 2번 유형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이 나왔죠. 7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 유형으로 했을 때 7은 일요일 날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요일 번호를 구할 수가 있어요. 1부터 7까지 요일 번호로 구할 수가 있고, 그쵸? 7번은 일요일 날이 되는 거고, 1은 월요일 날이 되는 거고, 3은 뭐가 되는 거야? 3은 수요일 날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요일 번호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일 번호를 구해가지고 요일 번호를 갖다가 찾는 값으로 해서 찾아가서 거기에 해당한 요일 이름을 가져온다 라는 얘기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위크데이 함수가 이제 필요한 거죠. 위크데이 함수를 먼저 계산해 보시고 이거랑 vlookup 을 가지고 계산을 이제 해 볼게요. 자,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식을 다시 들어가 가지고 위크데이 함수 앞에다가 vlookup 을 추가해 볼게요. vlookup 을 추가해서 위크데이 함수의 결과에 따라서 7번이 나온다. 그죠? 그 7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때는 vlookup의 검색할 값이 되는 거예요. 7번이. 위크데이 결과가. 그죠? 여기가 검색할 값이고, 그 다음 뭐가 나와줘야 되죠? vlookup의 공식. 뭐가 나와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이제, vlookup을 한번 찍고 마법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법사 들어가시면 공식을 좀 몰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자, vlookup의 검색할 값에 위크데이가 들어가 있어요. 7번이 나온다는 얘기죠. 7번이 바로 검색할 값이라는 소리고, 그 표 범위는 뭐가 되는 거죠? 참조 범위는 1부터 일요일까지로 잡아줘요. 이렇게. 즉 L16서부터 L22까지로 잡아줘요. 그 여기는 이제 뭐가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은 찾기 참조 함수, vlookup, hlookup 등등의 참조 범위는 이런 경우 뭘 해줄 예정이죠? 하나 구한 다음에 실제로는 자동 채우기로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가 어찌 돼야 될까요? 이 부분이 고정이 돼야 되겠죠. 고정시켜준 방법은 절대참조. 절대참조해준 방법은 뭐였죠?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하여준다 라는 거죠. 여 인덱스 넘버는 몇 번이죠?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왜 2번이요? 2번이 되는 이유, 위크데이 결과 7번이 나왔죠. 7번을 갖다가 요 참조 범위의 1010에서 7번 찾았어요. 7번 찾아갖고 거기로부터 두 번째,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뭐가 있죠? 7번에 해당하는 요일명 일요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을 찍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범위 검색 뭐가 돼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검색할 값은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숫자 데이터가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일치는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있어. 그러니까 요일번호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여기 다 있죠. 정확하게 다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다 있어. 이럴 때는 정확히 일치 옵션을 해줘요. 다 있으면. 딱 하나가 없다. 예를 들어 5번이 없어. 그땐 유사일치. 근데 다 있으면은 위크데이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다 있죠. 여기 정확하게 다 있어. 1번부터 7번까지 다 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여도 정확히 일치 옵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무조건 유사일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그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다 있어. 위크데이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다 있다. 똑같은 숫자가 다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확히 일치 옵션 0 또는 false를 찍어줘. 이럴 때는 하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얘는 이제 뭐가 나올까? 7번이니까 7번에 해당하는 요일명 일요일 찾아오겠죠. 그죠? 자, 황여 조건 이제 얘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역시 마찬가지 2번 유형으로 구해놨고, 2번 유형일 경우 1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1번은 월요일날이다 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위크데이 앞에다가 vlookup을 추가하셔도 되고, vlookup을 추가한 다음에 vlookup 함수 마법사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vlookup을 추가한 다음에 vlookup 한번 클릭하고 마법사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공식을 좀 몰라도 대처할 수가 있죠. vlookup 함수 검색할 값에는 이제 위크데이 함수 들어가 있고, 위크데이의 결과 1번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참조 범위는 L16서부터 M22까지로 설정을 하고, 절대 참조해 주시고, 열 인덱스 번호는 2번 찍어 주시고, 범위 검색은 마찬가지로 뭐다? 여기선 정확히 일치해요. 0 찍어줍니다. 0 또는 false 찍어줘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은 월요일날 나왔죠. 이렇게 해서
vlookup 함수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여길 참조해가지고 거기 요일 번호에 해당한 요일명을 찾아온다라는 거니까요. 요게 무슨 유형? 이걸 참조해서 할 거니까 이 유형대로 이 번호 유형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유형이 바로 몇 번 유형? 월요일날이 1이 된 유형. 이 뭐라고요? 2번.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거 이제 vlookup하고 weekday 함수를 같이 사용해서 계산하는 내용이었고, 다시 쪽을 보시면 되겠고, 워크시트는 어디? 날짜 2번 시트로 가요. 날짜 2번 시트로 가봅시다. 날짜 2번 시트로 갔어요. 자, 차근차근히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거죠. 응시일이 이렇게 있고 응시일의 요일 번호 구할 수 있겠죠. 이 날짜 데이터만 있다면 이 요일 번호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로 넣고 그 외에는 주말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생각해보고, 일단 요일 번호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week하고 weekday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계산실에다가 weekday 함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김종민의 요 날짜 C3셀 응시일을 갖다가 참조했어요. 그리고 콤마 찍고, 자, 월요일날이 1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였죠? 월요일날이 1이 된 유형은 좀 전에 해보셨듯이 뭡니까? 몇 번이요? 2번이죠? 2번을 찍어주면 되냐? 엔터 치면 요일 번호가 나오겠죠, 그죠? 예, 4번이 나왔네요. 4번이 나왔다라는 게 뭐요? 4번이면 월, 화, 수, 목요일 날이란 소리죠. 그죠? 그래서 요일 번호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여러 숫자가 나오죠. 1번부터 7번까지 숫자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요 숫자 가지고 따져보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유형을 했을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요? 1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5번까지죠. 1부터 5까지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1부터 5번까지 해당된다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죠? 위키데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서는 5 이하이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뭘 말하는 거냐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작거나 같다 5 찍어주면, 맞으면 5 이하에 해당되면은 true가 나오겠죠. 그죠? 5 이하라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된다는 거니까, 그럴 경우 true가 나오는 거고, true가 나오면 이건 뭐라는 소리죠? 이 날짜는 평일이에요, 주말이에요? true가 나오면 평일이라는 소리죠. 5 이하면 평일, 5보다 크면은 6번, 7번이면 뭐야? 토일이니까 주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논리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모든 함수를 필요하면 이렇게 논리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죠. 한번. 위크데이 결과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즉 1부터 5까지이다. 맞으면 true이면 평일. 이렇게. 그죠? true이면 평일, false이면 주말로 표시할 건데, 그거는 if 함수를 가지고 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if 함수를 이제 이용해보죠. 자, if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뭘 구하는 거냐면, true일 때는 평일 맞죠? false일 때는 주말로 구해주시는 건데, 여기 앞에다, weekday 앞에다 if 함수를 추가시켜요. weekday 앞에다 if를 추가시켜주시면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요일 번호가 5 이하라면, 즉 1부터 5까지라면, 이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소리니까 이거는 뭐야? 평일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게 펄스다 그러면은 주말로 처리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true일 땐 평일로 나오게 하고 false일 땐 주말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나왔죠? 김종민의 그 요일은 이제 그 평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철이 거 가지고 해보죠. 강원철도 마찬가지로 if가 들어가죠. 앞에 if가 들어가요. if가 들어가고, 만약에 요일 번호가 5 이하라면, 즉 1부터 5까지라면 이거는 true이면 평일, 그리고 false이면 뭐야? false이면 주말로 처리한다 이거죠. 주말로 처리하고. 다 평일이 나오는데 여기 박정민만 주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if하고 weekday를 이용해서 요일 번호에 따라서 평일이냐 주말이냐로 구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요 유형도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요 유형 지금 풀어본 거. 자, 이제 110쪽이 문제 2번이 되겠고, 문제 2번 근무연설 구해달라는 거죠. 근무연설 구해주는 건데, 입사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연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근무연수는 현재 날짜 연도, 그러니까 2026년도가 되겠죠. 2026년도 빼기 입사일자 연도를 빼주는 거예요. 자, 일단 today 함수가 되겠는데, today 함수는 뭐냐면, today 함수는 오늘 날짜를 자동으로 구해줘요. today 함수 선언하시고, today 함수는 인수가 안 들어가요. 그냥 괄호 닫고 엔터 쳐줘요. 그냥 함수 중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괄호 안에다가 인수를 따로 넣지 않는 함수도 있어요. 이렇게 엔터 쳐주면 오늘 날짜 나오겠죠. 2026년 6월 22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열 함수 안에다가 today를 넣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열 함수 안에다가 today 함수를 넣어주신다면 뭐가 되는 거야? 오늘 날짜를 이열 함수의 인수로 넣어주면 뭐가 나올까요? 현재 연도를 결과로 구해주겠죠. 1905년 7월 18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POC 형식을 갖다가 숫자로 바꿔주시면 이제 2026년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나와줘야 되는데 날짜로 나오고, 날짜로 나와줘야 되는데 숫자로 나온 경우도 이제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 형식을 날짜는 숫자로 이렇게 변경하고 숫자는 또 날짜로 변경해서 알맞게 이제 표시 형식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열 투데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냐면 현재 연도인 2026년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빼주는 거죠. 빼기 무엇을? 이열 해놓고 입사일자의 연도를 구해요. 얘는 이제 공고 처리는 2012년도니까 그죠? 그 2026에서 2012를 빼주는 게 되는 거네요. 계산 그죠? 엔터 쳐주면 14가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14가 아니고 또 날짜 형식으로 나온다면 또 어떻게 해줘요? 그때는 심표 스타일 한번 찍어주셔도 되고,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범조를 숫자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1번 숫자로 하시면 날짜로 나왔던 내용을 갖다 숫자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강정환이의 그 입사일자에 따른 근무연수를 한번 구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열 하고, 2열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today가 들어가죠. 들어가는 거죠. 이열 함수안에 today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괄호 두 번 닫고 엔터 쳐주면 2026이 나오겠죠. 여기서 또 빼기 해주는 거예요. 빼기 해주시고 무엇을 빼주는 거냐면 빼기 2열 해가지고 이열 함수 해가지고 강장환의 입사일자의 내용을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입력해줘요. H4셀. 그럼 이제 현재 연도인 2026년도에서
강정환의 입사일자 연도인 2022년도를 빼주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이제 날짜, 그러니까 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날짜로 나온다. 그럴 땐 뭐 한다? 그때 이렇게 숫자 표시 형식 등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현재 날짜하고 이제 입사일자를 이용해서 근무 연수를 구해주는 내용이었고,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잠시 후에는 거기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한번 보시죠. 3번은 이제 PO3에서 오늘부터 시험 일시가 있어요. 시험 일자가 있는데 시험 일시까지 남은 일수를 잔여 일수에 표시하시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today 함수하고 days 함수를 사용하라 되어 있죠. today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오늘 날짜를 구해주는 거였고, 그럼 days는 뭐야? days는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일시가 2027년도 5월 21일이다 그러면은 요거 빼기 D13 빼기 today 함수를 해보죠. today 함수가 오늘 날짜를 구해주는 거니까 시험일시에다가 오늘 날짜를 빼주면은 잔여일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1900년 11월 28일이 나오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심표 스타일을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숫자 표시 형식으로 해주시면은 되겠고, 예. 333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오늘 기준 해가지고 2027년 5월 21일까지는 333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해주는 거죠. 베이즈 함수가. 그러니까 지금 빼기, 그러니까 요 시험일시에서 오늘 날짜를 해가지고 빼준다. 그죠? 요 개설을 해준 함수가 바로 뭐냐면 데이즈 함수예요. 데이즈 이렇게. 자, 이 데이즈 함수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데이즈는 그래서 뭐냐면 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에 뭐가 있냐? 기간에 보면은 시작 날짜가 있고 끝 날짜가 있죠. 기간에 보면서.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에 시작 날짜, 끝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그 며칠 차이가 나는지를 구해줘요. 근데 데이즈 함수 첫 번째 인수는 그래서 시작 날짜, 끝 날짜 점을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인수는 끝 날짜예요. 기간의 끝 날짜. 끝 날짜니까 뭘 잡아줘야 될까요? today가 들어가줘야 돼요? 아니면 얘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 날짜죠. 2027년도의 날짜가 들어가줘야 돼요. 오늘부터 해서 2027년 5월 21일까지라는 거니까요. 그죠? 심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today 함수를 이렇게 대입해줘요. 여기다. 그러니까 today 함수는 곧 오늘 날짜죠. 그러면 2026년 6월 20일 오늘서부터 2027년 5월 21일까지 며칠이 남았을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333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데이즈 함수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데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이 기간이 있다. 기간의 날짜 차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김현철도 마찬가지로 2027년도 4월 22일 요 날까지 며칠이 남았을까 데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본다면 일단은 끝 날짜는 얘죠. 2027년도 날짜가 되겠고 시작 날짜는 오늘이죠. today 함수를 여기다 대입해줘요. 중첩해줘요. 이렇게. 다음 오늘 날짜서부터 요 날짜까지 날짜 차이 구해가지고 구한 결과 304일이 나온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긴 333일, 여긴 304일이 남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잔여일수를 계산해가지고 여러가지 또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은 이 잔여일수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4번을 볼게요. 4번 보면은 표4에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부에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입실 시간은 매시 정각이며 수업 시간에 시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 있고
이를테면 이렇게 23시다. 그럼 23시 이렇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소리죠. 23이 나오고 C가 나오고 이렇게. month하고 hour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와 연산자 and를 사용하라 되어 있네요. 여기서 뭘까요? hour 함수가 되겠죠. month는 이제 날짜 데이터로부터 월을 추출할 수 있는 함수이고, 그죠? year은 연도를 추출하는 거고, month는 월을 추출하는 거고, hour은 이제 시간 데이터로부터 C를 추출해 주는 내용이죠. 여기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시 10분 나와 있는데, 여기다 이제 hour 함수를 이용해서 hour 함수를 이용해서 hour 함수의 인수로서 H 13셀을 참조하시면은 되겠죠. 13이 나왔죠. 여기다 이제 뭘 해주시는 거냐면 C를 붙여줘. 이렇게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C를 붙여주신 거예요. C를 붙여주시고, 네, 13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hour 함수의 결과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식자를 붙여주는 내용이죠. 요 간단한 내용이죠. 요게 이제 요거는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4번 문제보다 조금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 주차요금을 구해주는 거죠. 주차요금. 주차요금을 구해주는 건데, hour 함수하고 minute 함수를 이용해서, hour 함수는 보셨듯이 이제 시간 데이터로부터 C를 구해주는 거고, minute는 뭘까요? minute는 분을 구해주는 거죠. 시간 데이터로부터 분을 구해줘요. 그러니까 hour 함수하고 minute 함수를 이용해서 주차요금을 계산해 달라는 건데, 주차요금은 10분당 200원으로 계산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10분당 200원이라면 1시간당 얼마일까요? 10분당 200원이면 1시간당 1200원. 그죠? 그럼 1분당 얼마? 1분당 20원이죠. 그죠? 10분당 200원이니까 1분당은 20원이에요. 자, 주차요금을 구해달라는 건데, 일단 출차 시간 빼기 입차 시간을 해주면 뭐가 나올까요? 출차 시간 빼기 입차 시간은 바로 주차를 한 시간, 얼마 동안 주차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주차를 한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12시 20분에서 11시 빼주면 뭐가 나올까요? 1시간 20분이 나오겠죠. 12시 20분에서 11시 빼주면 1시간 20분이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주차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주차한 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일단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hour 함수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hour 함수는 시간 데이터를 인수로 넣어주면 출차 시간이다. 출차 시간을 인수로 넣어준다면 10일이라고 구하게 되겠죠. 10일은 바로 11시 반에 11시. 그죠? 그래서 hour 함수는 시간 데이터부터 C 부분을 결과로 구해주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our 함수를 선언하시고 출차 시간 빼기 입차 시간을 통째로 넣어주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출차 시간에서 입차 시간을 빼주니까 몇 시간 몇 분간 주차했다, 그 시간이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데이터예요. 그죠? 몇 시간 몇 분 주차했다, 그것도 시간 데이터니까 그 시간 데이터에서 뭘 구해주는 거야? C 부분을 결과로 구해주겠죠. 여기 1시간이 나오겠죠. 1시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시간 표시 형식이 설정돼가지고 0시간 0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그냥 일반 또는 숫자로 바꿔줄게요. 1시간이 나오겠죠. 역시 시간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바꿀 수 있고 숫자를 또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날짜 시간 데이터는 각각 숫자로 환산할 수 있고, 숫자를 또 반대로 날짜 시간 데이터로 환산할 수 있고. 지금은 1시간이 나와줘야 되는데 0시간 0분으로 나와가지고 표시 형식을 다시 일반 또는 숫자로 바꿔준 거죠. 그죠?
여기다 이제 뭘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될까요? 200원이니까 뭐야? 200원은 10분당 200원이고 200에다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네요. 200 곱하기 6 또는 그냥 1200 그냥 200 곱하기 6은 1200이니까 1200을 곱하기 그냥 해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 0시간 0분 나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쉼표 스타일 찍어 주셔도 되겠고 숫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죠? 1200원이 나오겠죠. 여기가 시간 단위 요금 계산한 거고요. 여기는 분 단위 요금은 없지만 그래도 분 단위 요금까지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분 단위 요금이 빵이 나올지언정 분 단위 요금까지 계산해 줘야 돼요. 더하기 미니츠. 자, 미니츠 함수는 이제 뭘 구해주는 거냐면 미니츠 함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시간 데이터를 인수로 입력받아서 그 시간 데이터 분 단위를 결과로 구해주는 함수였죠. 11시 반을 인수로 집어넣으니까 30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 마찬가지로 미니츠 함수를 이용해서 출차 시간 빼기 입차 시간 해준 데이터를 갖다가 미니츠 함수 인수로 넣어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0이 나오겠죠. 0이 1시간 0분이에요. 분단이 넘는 거니까 0분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주차 시간을 구해가지고 주차한 시간을 구해가지고 그 주차한 시간에 분단위를 구한 결과 여기는 20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1시간 20분이었으니까 여기가 1시간 20분이 나온 거니까 1시간 20분 중에서 20분을 결과로 구해주는 거죠. 누가? 미니츠가. 그걸 갖다 그래서 더하기하고 아웃함수 더하기 미니츠 해가지고 분단위 요금을 또 구해서 더해줘요. 자, 분단위 요금 미니츠 함수의 인수로서 똑같이 이제 아웃처럼 출차 시간 빼기 입차 시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분당 이제 10분당 200원이니까 1분당 얼마일까? 1분당 20원이죠. 20원을 곱하기 해줘.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풀이 과정에는 좀 복잡한 수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1시간당 요금 1200원 곱하기 하고 1분당 요금 20원으로 해서 곱하기 해가지고 더해주면은 주차요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건 분단위 요금은 땅원 나오는 거니까 1200원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럼 얘는요? 요 차량은 이제 1시간 20분 동안 주차한 거니까 한번 계산해보죠. 아웃함수를 이용해서 출차 시간 빼기 입차 시간 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다 곱하기 시간 단위 구해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뭘 해줘요? 1200원을 곱하기 해줘요. 10분당 200원이니까 1시간당 1200원이죠. 곱하기 1200원 해주시고 더하기 하고 이제 분단위 요금을 구해주시는 거죠. 미니츠 함수를 선언하셔가지고 미니츠 함수 인수로서 H22셀 빼기 G22셀 해가지고 여기다 분당 요금은 이제 1분당 요금은 10분당 200원이니까 1분당 얼마? 20원을 곱하기 해주시면 돼요. 하는 주차요금 요게 나와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0시간 0분 나오셨다. 그러면 이제 요때도 뭘 해줘요? 이걸 갖다가 POC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등을 해주시면은 요게 이제 다시 천단위 구문기호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단위 요금까지 계산해가지고 1600원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웃 함수하고 미니츠 함수하고 10분당 요금 등을 활용해가지고 주차요금을 구해준 내용이죠. 요거 한번 천천히 계산해 보시고